근데 보통 귀촌을 한다고 하면은 잘 지어진 집에 들어가는데 집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없어요, 빈집을. 그리고 있으면 귀신같이 나와요. 저희 마을 이장님이 한 5월달에서 10월달 사이 있잖아요. 최한 5건 정도 전화를 받아요. 땅 없냐. 특히 100평에서 500평은 못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싸리 뭐 몇천 평, 몇만 평들은 있는데 사람들이 집을 짓고 전원생활 할 만한 평수가 구하기 힘들어요. 아 근데 전원 단지는 있었어요. 타운하우스. 네. 근데 저희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저희가 독립된 독채로 해서 지금 그런 데를 딱 구해서 저희만의 밭도 있고 저희만 집이 있고 하니까 뭐 저희가 숯불 피고 놀든 밖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아 진짜 전원 생활을 하기 제일 좋은 네. 곳에 가셨네요. 그러면은 지으려는 분들이 요즘에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귀촌을 해서 남한테 보여주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60세나 65세 은퇴를 했어. 그러면 좀 잘 살았다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처음에 1, 2년 동안은 손님들이 많이 와요. 지인들이.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집을 꼭 무리해서 지으세요. 보통 은퇴 후에 두 분이 사시잖아요. 그럼 2층 집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골에서 귀촌했을 때는 무조건 단층으로 작게 지으세요. 그리고 부부간의 공간도 좀 분리해서 지으시고 본인들 작업실, 와이프분도 작업실 이런 식으로 딱 서로 간의 공간을 좀 만드시고 중간에서 만나서 차 한잔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을 좀 넓게 빼시고 남향으로 집 지으시고 네.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으시면 뭐가 나와요? 냉방비, 난방비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 80% 직장인분들이 타이트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냉방비, 난방비 막 한 달에 40만 원씩 나오면 끔찍하거든요. 버는 돈 없이 쓰는 건 정말 그렇죠, 공포스러워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지만 제일 강조하는 건 정말 우리 둘이 사는 거 누구도 배제하고 오로지 와이프하고 부인하고 나하고 또는 나 혼자만 산다 이런 거에 집중해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집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양평이 로망이다 오히려 지금 주택 경기 되게 안 좋죠. 이럴 때 전원주택 사러 다니시는 거예요. 부동산한테 가서 그냥 막 던져요. 예를 들어서 막 4억에 나왔어. 아 3억이요. 안 해요. 말아요. 근데 이러면 메이드가 돼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묶여서. 또 아니면 이제 세금 때문에 뭐 다주택 벌금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얼마를 부르든 팔아요. 다니다 보면 그런 게 걸린다고요. 생활형 쉼터 이런 거 많이 생기면 시골의 집값이 좀 오를 거예요. 지금 요럴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사놓으시면 아마 나중에 이득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사시는 집 되게 만족하고 계세요? 처음에 제가 남편이 야 니 왜 그런 집에 살려 그래 이할 정도로 의리의리한지 연못도 좀 있고 저도 2층 고수였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이쁜 집, 모델하우스 같은 집. 또 이쁘려면 위에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집을 원했는데 남편이 저를 또 설득을 했어요.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있을 거 다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지금 생각하면 제 식대로 밀어붙였으면 약간 저도 후회될 수 나중에 있어요. 후회할 그래서 지금 집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투자 쪽을 하다 보니까 기회비용을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집에 한 1억 정도를 더 들였으면 이제 2층 집으로 해서 좀 더 예쁘게 지을 수 있겠지만 이 1억이라는 돈이 묶이면 최근에 또 금리도 높잖아요. 5%까지 갔잖아요. 미국에 투자하면. 그러면 이 5%면 1년에 500이거든요. 이런 기회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알아보고 왔지만 뭐 터세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일이 틀어져서 정착하지 못했을 때 빠져나올 때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도 당부드리는 게 1층으로 우리들만의 공간을 딱 작게 짓는 게 제일 좋다. 노후에는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들을 아껴야 돼요. 내가 경험하거나 좋은 걸 먹거나 이런 데 비용은 좀 넉넉하게 쓰시고 그 외적인 비용들 있잖아요. 부가적인 비용들은 줄이셔야 돼요. 2층을 하나 만들면 난방비가 최소한 몇 배 더 나와요. 그거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집 지을 때 단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공부하시고 하시면 업체한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100세까지 사니까 60세에 은퇴해서 4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단열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10만 원씩만 한 달에 아껴도 그 40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아 그렇죠. 본질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부부한테 많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약간 좀 깨알자랑하는 게 겨울을 2번 났거든요. 한 드럼으로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우와. 4개월 동안. 보통 집들은 한 달에 한 드럼씩 떼요. 근데 저희는 한 드럼이면 1년을 써요. 우와. 그리고 태양광 그 정부 지원으로 하면 82만 원이거든요. 그거 꼭 시골에 설치하시고 시골에 단독 주택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기차 사시고요. 밖에서 충전하면 뭐 300원, 400원이잖아요. 집에서 충전하면 50원이에요. 아, 그 가게 다르구나. 네. 제가 대형 SUV 타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 출퇴근 시켜주고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썼어요. 지금 전기요금 5만 6천 원 나옵니다. 5분의 1로 줄었죠. 전기차 안 도착 그러잖아요. 아니 무조건 전기차 사세요. 주유소에 20원 때문에 멀리 가시잖아요. 근데 그거 단독 주택에서 딱 한 번 충전하는 비용이면 그거 1년치 아끼는 비용이에요. 두 분은 시골 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좀 아쉽다 그런 게 있을까요? 아 그게 있어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도시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요. 원칙, 법, 기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시골 분들은 약간 루즈하게 가는 것도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음식물 통에 이렇게 버려야 해서 네. 음식물 처리장에다 봉지에 담아서 네네. 버려야 되죠. 시골에도 그렇게 버리는 데가 있어요. 네. 하지만 멀어요. 네.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이라는 것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시골은 아직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대부분 밭에다 그냥 버려요. 퇴비된다고. 네. 시골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이게 버리잖아요. 그걸 이제 옆에 전원주택이 있으면 컴플레인을 걸어 신고해요. 그럼 이제 또 면에서나 경찰서에서는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버리지 말라고. 근데 시골 분들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5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여기 들어와서 전원주택 지어놓고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황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기존의 시골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문화들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나 당연해서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도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시골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불법으로 저지르거나 고의로 하거나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지역에 다 보편화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시골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독립적인 성향이고 사람들하고 막 이런 거 음식물 쓰레기 마찰하는 성격이면 양평이나 강화 이런 데 있잖아요. 외지인들이 전원주택을 많이 지은 단지가 형성된 데 이쪽으로 가시고요. 좀 단지. 네네. 근데 그런데 너무 비싸. 네. 근데 난 시골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 외곽으로 오세요. 마을 사람들이 없는데 네. 마을 중심부 사람들이 많은 데 들어가면 그 마을에서 용납하는 것들을 나도 용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건 불법이지 않냐 이건 뭐지 않냐라고 하면 그건 분란을 일으키는 거고 터스를 당하게끔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마을 사람들끼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 자기한테 거슬리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으면 가서 불법이라고 먹살 잡고 싸우지 말고 본인이 최고 외곽으로 오든가 아니면 양평이나 이런 데처럼 외지인들이 많은 데로 선택해서 가시면 된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시고 나를 알고 어떤 선택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뭐 말도 안 되게 서세 부리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내가 막 가서 또 싸움을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일 당황했던 건 그거 있어요. 마을 친화 활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꽃 가꾸기 운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을 환경 보호한다고 쓰레기 같은 거 같이 줍고 이런 마을 활동이 몇 가지 있어요. 네네. 그 마을마다 다르긴 한데 그거를 도시 사람들은 이걸 내가 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도시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개인 성향이 강해지다 네, 네. 보니까 이거 굳이 내가 왜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양평이나 강화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 마을로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맞아. 마을로 들어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터세를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성향이면 전원주택 단지로 가면 안 싸워요. 그런 데는 아예 그냥 터치가 서로 없나 보네요. 맞아. 그렇죠. 왜냐면 다 외지인들이니까. 그리고 또 도시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측량 여기가 경계예요. 그러면 나무는 이렇게 여기 안에 이렇게 딱 심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죠. 자라서 가지가 넘어가잖아. 아,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심을 때 괜찮지. 이렇게 커서 가지가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밭이야. 그들이죠. 농작물이라고. 근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얘기 안 하고 가지를 다 잘라나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일방적으로 털세 부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 3자의 눈으로 보면 혼날 짓 했어요. 아니 나무를 심으면 가지가 넘어가서 그늘이 싱글 걸 염두에 두고 조금 안쪽에다 심어야죠. 그래서 멀리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물론 일방적으로 막 텃세 부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물론 돈 때문에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으니까 조금 서로 조금씩 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요새 텃세 문제 되는 것만 보여드리니까 사람들이 겁내시는 건데 3자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런 것도 너무 한쪽만 안 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거 정보를 저희 달그락 TV에도 많이 전달은 해드리고 있거든요. 조금 더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시골 생활인 것 같아요. 너무 좀 심한 데는 좀 대응을 하시더라도 측량이라든가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트러블 생기는 것들은 잘 조율하세요. 왜냐면 쉬러 들어왔잖아요. 줘버리세요. 뭐 하려고. 그러네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라는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네, 이 여생을 정리하러 이렇게 편하게 쉬러 왔는데 뭐하러 싸워요. 땅 몇 평 때문에. 계산기를 때리면 또 그게 안 되는데 맞아. 그거 좀 포기할 그렇죠, 줄도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이해 못한다? 외지인들만 많은 동네로 가시면 돼요. 양평, 강화 이런 데 가면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다 외지인분들이기 때문에 친화적이고 좋아요. 들어보니까 이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럼요. 너무 급하게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드네요. 또 오늘 기농기촌에 관련돼서 되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귀농귀촌 하실 때 이왕이면 밭이나 논 임야를 300평 이상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하세요.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시면 또 농업인들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또 농민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귀농귀촌 하실 때 지역이 선정이 되셨으면 그거와 관련된 정부 정책, 혜택, 지원금 이런 것도 골고루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처럼 미리 좀 알아놓고 신청해놓고 하시면 뭐 세금도 좀 감면받으실 수 있고 국민연금도 반액 감면받으실 수 있고 건강보험도 할인받을 수 있고 농민지원금 60만 원씩 받으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유튜브들 보시면서 도시총각님이 또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잖아요. 이런 정보들 많이 보시면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행복한 귀농귀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그락 TV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